지금 제출해 주신 11 개의 답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제가 공통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글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앞단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뒷단락에서 이제 그것에 맞는 방안들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논리적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통일성과 일관성은 결국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논제에서 제공됐던 문제에 맞춰서 나의 글이 통일감, 일관성 있게 제시가 됐는지 검토하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첨삭을 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 검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정 방안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글을 쓸 때는 '아 이런 분들을 쪼끔 더 신경 써야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수정을 할 때도 '아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한 대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첨삭 의견을 수용해야겠다.' 첨삭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일부는 '아 내가 생각했던 방안은 이런 거였어.' 쪼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수정하거나 아예 채택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인제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토가 끝난 후, 첨삭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퇴고를 하셔야지만 글의 실력이 확실하게 향상이 됩니다. 그냥 하나 썼다, 첨삭 받았다 이렇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퇴고를 해야지만 우리 글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글을 보는 독자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구체성이라는 것은 글을 길게 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달되는 핵심 내용이 포함된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성, 명확성 부분에서는 그 글이 내가 의도한 대로 전달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측면들을 제가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방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술할수록 방안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또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차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첨삭 특강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네, 채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안을 제시할 때 이미 나왔는데 어떤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방안이라는 것은 뭐 새롭게 완전히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제시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 이거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제시했을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이 논조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방안을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더 강조되었으면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나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냥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대하자. 이것을 늘려가야 한다. 사업을 늘려가야 한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결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방안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방안에서 그러면 이게 중요해졌으니까 이것의 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라든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거기서 도출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방안 제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훨씬 더 나의 의견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간혹 가다가 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이런 것들은 일단 앞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하는 방안을 제시한 다음에 그 밑에 후반적으로 나의 생각과 관련된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창의적인 방안도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냥 창의적이긴 한데 전혀 터무니없는 이런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찬반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어떤 주제가 떠오르고 있다가 서론부가 될 거고 서론에서는 그 쟁점, 그 대립하는 구도를 설명을 하겠죠,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고 내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 입장. 나도 반대라고 한다면 반대의 부분이 볼륨이 2배가 되는 거죠, 찬성에.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고 결론에서는 다시 한번 나의 주장을 이제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형태가 있고요. 혹은 찬성 입장이 먼저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반박하는 부분, 찬성을 반박하고 그다음에 내 입장에서 그 반대 입장에서 추가적인 근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복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반박하고 중복되지 않는 반대 근거를 기반으로 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형태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세 단락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본론 부분에서 내 주장의 비율이 훨씬 더 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내가 찬성이라고 해서 찬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반대 측이 말하는 부분에서 반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한계는 왜 다뤄지지 않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박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주장을 강화하는 전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 주장을 할 때는 항상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 논증을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살펴본 다음에 내 입장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 나의 상대방 입장을 먼저 설명하고 그걸 반박하면서 나의 주장을 더 펼칠 것인지 이것은 인제 나의 선택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글을 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 부분 인정을 하고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한계점은 있지만 이 전략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다."라고 밝히셔도 돼요. 그래서 일부는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논증도 가능해요. 그래서 글을 쓴다라는 것은 논술에서는 어느 정도 그 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고 출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방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구성하는 방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글이 더 강조가 될 수 있는가는 차별화가 될 수 있는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부분에서 결국에 드러나거든요. 근거를 얼마나 잘 뒷받침해서 쓸 수 있느냐, 논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논리적인 글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도 이제 대답을 해 드렸는데요. 여러 질문을 해 주셔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스터디 열심히 하셔서 피드백 받고 더 글 잘 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